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한 국어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무슨 작품 배웠었죠? 네, 맞아요. 유치한 시인의 출생기라는 작품을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때 그 출생기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나온 작품이 바로 오늘 배울 작품이에요. 뭐냐 하면 김춘수 시인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이에요. 제목부터가 많이 생소하죠, 여러분? 바로 무슨 내용이지? 라고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는 어떤 특별한 의미 전달보다는 그냥 이미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무의미 시를 써보겠다. 그리고요, 여러분 무의미 시의 대표 작품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시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시고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정지용 시인의 향수랑 김상욱 시인의 사양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작품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작품들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도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지한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지한 키워드 세 번째가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놨는데요. 자,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뭔가 되게 환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예요. 샤갈의 나와 마을은요, 옛 러시아 비테스크 지역의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난 샤갈이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을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화면 양쪽에는 지금 당나귀고, 암소라고도 하는데 당나귀하고 샤갈 자신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멀리 보시면 여기는 뭐 교회라든지 집들이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농기구를 짊어진 농부 모습도 보이고, 이쪽에는 우유를 짜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고, 아래쪽에는 여러분 지금 꽃이 핀 나무가 있어요. 샤갈이요,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파리에 와 있는 나에게는 고향 마을이 암소의 얼굴이 되어 떠오른다. 사람이 그리운 듯한 암소의 눈과 나의 눈이 뚫어지게 마주보고 눈동자와 눈동자를 잇는 가느다란 선이 종이로 만든 장난감 전화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림의 어떤 내용이요, 시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당나귀 암소의 커다란 눈에 담긴 마을이요, 샤갈의 마을이라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로 변형되어서 시에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남자 있죠? 이 남자, 지금 이 남자는 시에서 봄을 바라고 서 있는 파르르 떠는 푸른 정맥을 가진 그런 사나이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꽃은요, 녹색 꽃이잖아요. 올리브빛으로 물이 드는 열매로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다 붉은 색채가 나오죠. 이 붉은 색채의 어떤 기운은 안악들에 의해서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것으로 변형되어서 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의 샤갈의 마을은 샤갈의 그림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시인에 의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시적 공간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이미지로 노래한 작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미지, 무의미시기 때문에 이미지만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는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이미지로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인 샤갈의 마을.
이 마을 3월에 내리는 눈은요, 사나이의 정맥을 어루만지고요, 날개를 달고 내려와 마을을 덮고요, 겨울 열매들을 올리브빛으로 물들게 하고요, 안악들에게 불을 지피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김춘수 시인이 썼다고 했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김춘수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때마침 초봄이라 내 연구실의 유리창을 건너 나른한 햇살이 방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반쯤 졸음에 취한 기분으로 언젠가 본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화제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 한순간 샤갈의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갔다. 시가 한편 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리하여 한 2, 3일을 만지작거리다가 이 시가 완성된 것이다. 샤갈의 그림인 나와 마을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 환상적인 색채도 인상적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작품은 김춘수 시인이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쓰인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한 키워드로 확인을 좀 하고 갈까요? 첫 번째 이지한 키워드는요, 여러분, 표현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시를 보시면요, 이쪽에 좀 써줄게요. 자, 시를 보시면 어떤 시어들이 막 나오냐면 3월에 눈이라든지 아니면 사나이의 관자놀이의 새로 돋은 정맥이라든지 뭐 겨울 열매, 아궁이를 지피는 안악들, 이런 시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를 들으면 뭔가 연관성이 느껴지시나요? 3월에 내리는 눈과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겨울 열매, 아궁이를 지피는 안악들, 여러분 지금 이 시어들이요,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그쵸? 맞아요. 이 시는요,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요, 떨어지는 소재들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들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어를 사용해서, 소재를 사용해서 약간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갈게요. 표현 기법 중에서, 자, 여러분 여기 또 무슨 시어가 나오냐면 정맥. 정맥은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푸른색이죠. 자, 그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리브빛이라는 올리브빛, 그리고 불. 자, 눈은 흰색, 그 다음에 올리브빛은 여러분 녹색으로 볼 수 있고, 불은 빨간색으로 볼 수 있죠. 자, 뭔가 되게 선명한 색채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 이 시는요, 이렇게 뭔가 되게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생동감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요, 흰색의 눈과 뭐 푸른색, 뭐 녹색, 빨간색의 뭐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것도 뭐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색채 대비? 라고 하면 의미의 대비까지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눈은 여기서 좋은 거면은 여기서 뭐 푸른색은 색채 대비되니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느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선명한 색채의 대비일 뿐이에요. 의미의 대비 대조는 여기서는 없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 시는 무슨 시다? 무의미 시다 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는요, 눈의 역할이에요. 눈의 역할. 자, 여러분 눈의 역할은요,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을 3월에 내리는 눈은, 자, 눈의 역할 나옵니다. 첫 번째, 사나이의 정맥을 어루만져줘요. 두 번째, 날개를 달고 내려와서 마을을 덮어준대요.
자, 세 번째, 겨울 열매들을 올리브빛으로 물들게 하고요. 네 번째, 안악들에게 불을 지피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은요, 이렇게 시에서 뭐 시련, 고난, 역경의 이미지로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시에서는 뭔가 봄을 알리고 맑고 순수한 생명을 깨워주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이미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 키워드 두 번째, 눈의 역할은요, 봄을 알리고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온다라는 거 꼭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작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샤갈의 마을은요, 실제하지 않는, 그쵸?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화가 샤갈의 그림 속 마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샤갈의 마을은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다. 3월에 눈이 온다. 자, 여러분, 3월은요, 우리가 흔히 봄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3월에 눈이 온다? 우리 봄에 3월에 눈이 온다는 것은, 3월인 봄에 눈이 온다는 것은 흔한 풍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봄에 눈이 온다? 눈은 흔히 우리 겨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봄에 눈이 온다. 겨울에 많이 내리는 눈이 봄에 오고 있대요. 즉, 겨울과 봄이 함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우리는 환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눈. 자, 여러분, 눈은요, 여기서 아까 우리 확인했죠?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을 의미한다라는 거 잡고 가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온다. 여러분, 지금 이거 왔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온다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마치 내 눈 앞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 즉 생동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뭔가 봄에 대한 화자의 상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봄을 바라보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는요, 여러분, 눈이랑 귀 사이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관자놀이예요. 지금 사나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나이는 지금 봄을 바라면서 서 있대요. 관자놀이의 새로 돋은 정맥이, 자, 여러분, 정맥은 무슨 색? 푸른색, 파란색의 이미지예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갖다 넣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맥, 뭔가 파란색, 그리고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퍼져나가는 봄의 느낌을 여기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자, 새로 돋은 정맥이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가진 파란색의 이미지를 가진 정맥이요. 어떻게 한대요? 바르르 떤다. 자, 바르르. 여러분, 이거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로 볼 수 있고요. 문장 성분은 부사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르르 떤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바르르르 떨 수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바르르 떤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살아있는 이미지, 다시 말하면 뭔가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봄이 오면 여러분, 생명이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새로 도는 정맥이 바르르 떤다. 지금 사나이가 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뭐로 끝났어요? 바르르 떤다로 끝났는데 그대로 봤습니다. 어떻게? 바르르 떠는, 여러분, 앞에서 끝나는 말을 다음에서 그대로 받아서 연결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연쇄법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누가? 눈이요. 눈이 여러분 어루만져준대요. 눈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데 어루만져준대요. 여러분,
잡을 거래요. 하나만 더. 눈은요,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요. 지금 이건 뭐예요? 눈이 날개를 달았대. 즉, 눈송이들이 날리는 모습을 역시 활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루만졌다, 눈이 날개를 달았다, 다 활류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눈이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현재형 시제에 쓰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눈이요 여러분 지금 샤갈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어준대요. 여러분 눈은 지금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덮어주는 따뜻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월에 눈이 오면 눈 계속 나오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 다시 말하면 겨울 동안 겨우내 작고 볼품없이 메말랐던 열매로 볼 수 있겠죠. 겨울 동안 되게 작고 볼품없이 반짝반짝 메말랐던 그런 열매들, 쥐똥만해진 열매들이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올리브빛, 여러분 올리브빛은 이런 색이에요. 약간 노란빛이 되는 녹색, 즉 여러분 여기서는 초록색의 이미지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눈이 오면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요. 작고 볼품없이 메말랐던 그 겨울 열매들이 초록색으로 물이 든대요. 다시 생명이 나타난대요.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눈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생명을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고요? 겨울 열매들한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힘이다, 눈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 여러분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래요? 제일 아름다운 불이래요. 불, 긍정적인 시어구나. 불도 역시 맑고 순수한 생명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여러분 아궁이는요 굉장히 토속적인 시어예요.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아궁이거든요. 그래서 아궁이에 지핀대요. 역시 현재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요 봄의 아름다움을 흰 눈과 그 다음에 아궁이 불 속에, 불은 무슨 색? 빨간색, 붉은색,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내용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요거는 이미지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우리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기출문제는요. 2019 학년도 수능 33번과 35번 문제입니다. 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나 작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설명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표지는요 말 그대로 시간적인 개념이 드러나는 단어를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어제, 뭐 3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제시되어 있었나요? 네, 3월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였고요. 시적 분위기 어땠어요? 3월인 봄에 느껴지는 어떤 생명력,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하고 있으니까 오, 맞았어요. 2번 갈까요? 과거 시제 사용 나오는 순간 바로 지워야지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현재형 어미로 끝나고 있는 거 계속해서 확인했었죠. 뭐 눈이 온다 할 때 온다, 떤다, 덮는다, 짚힌다 모두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적 석권. 서사적 석권은 여러분 그 이야기의 형식, 하나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은 무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들을 제시해서 봄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서사적 사건도 확인할 수 없겠어요.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얘들아 3번은 사실 선생님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게 주관적인 갈래예요. 서정 갈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시적 상황에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했죠. 객관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물론 객관적인 관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을 테지만 시에서 일반적인 건 아니죠. 주관적인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불을 어떤 불이라고 했어요? 그 해에 제일 아름다운 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적 의미의 서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아니요.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제일 아름다운 불,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긍정적인 정서를 오히려 내포한 시어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는 건 더더욱이나 아니죠,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얘도. 5번.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까지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활류법 확인할 수 있었죠. 활류법 어디서 확인했어요? 눈이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졌고 그 다음에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활류법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자, 여러분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눈을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김춘수 시인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했어요. 자, 그림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어떤 텍스트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그림과 시의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다 그랬죠.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적인 그림에 대한 감각적인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봄을 맞이한 생동감 주제,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여러분 이거 지금 보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1번 지울게요. 자, 2번 갈까요?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도는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 자, 상호 어떤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었죠.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 로 변용해서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번 지울게요. 자, 3번 갈까요?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여러분, 이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 나왔었나요? 아니요. 날개, 하늘, 지붕, 굴뚝 이거 다 무슨 이미지예요? 모두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의 풍경이죠.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었죠.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쵸?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시에서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리브빛이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어요.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낙이라든지 아궁이 같은 것은요, 여러분 샤갈의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인의 고향 마을과 관련된 토속적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출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